일단 채식은 섬유질이 풍부하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섬유질이 물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변비가 잘 안 생기죠. 사실 우리가 익히지 않을수록 그게 뭐가 많겠어요? 생명력이 많겠죠. 살아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음식 소화에 이제 도움이 되는 효소라든가, 또 익히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이런 깊은 맛이 있어요. 사실 생식에. 입맛이 중독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몸의 기능들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으면은 자연에 아주 그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 오묘한 맛이 있어요. 이 몸이 가벼워지고 체력이 향상되고, 음식물은 적게 먹지만 피로도 감소하고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꾸준히 잘 실천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몸의 기능들, 본능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후각, 미각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하게 되죠. 이제 채식과 육식의 이런 장단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완전 채식주의자들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육식을 또 많이 해야 또 건강하다는 그런 저탄고지 이런 또 학설도 생겼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육식을 또 많이 해야 건강하다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살도 빼고 건강해진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장단점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일단 채식은 섬유질이 풍부하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섬유질이 물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변비가 잘 안 생기죠. 장을 청소를 잘 해주기 때문에 수세미 역할을 하잖아요. 섬유질이. 혈관이 이제 깨끗해지고, 또 기름기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고혈압 이런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성인병들, 당뇨, 암 이런 것도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죠. 반면에 이제 지방은 혹은 근육은 적은 양으로 상당히 고열량을 일으키죠. 그죠? 동물에게서 이런 그 영양분을 적게 섭취하고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근육을 키우는데 특히 이런 단백질은 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지방 맛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의 구미를 상당히 많이 당기죠. 물론 이제 우리 입맛이 정화가 되면은 이 채식도 상당한 맛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고기 맛을 상당히 좋아하죠. 단점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채식을 너무 많이 하면은 몸이 좀 냉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동물에 비해서 이게 음성식품이잖아요. 채식이. 그것도 있고, 채식을 많이 하다 보면은 지방이 많이 안 끼잖아요. 아무래도 추위에 취약할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이제 채식을 잘하면은 이런 지금 단점들이 많이 커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미노산이라든가 지방산이 약간 채식을 불균형되게 하면은 좀 쉽게 올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고, 또 채소에 칼륨이 많아가지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서 소금이 좀 결핍되기가 쉽죠. 그래서 뭐 죽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소에 약간 곁들여서 먹는 그러한 방법이 좀 중요하죠. 그리고 완전 채식을 하다 보면은 사회생활이 좀 불편할 수가 있죠. 그죠? 동료들하고 뭐 같이 먹는다든가, 또 식당 가면은 완전 채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육식은 이제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 유발이 좀 관련돼 있고요. 가축을 기르면서 항생제, 호르몬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축이 먹는 이런 옥수수 이런 것도 유전자 조작이나 뭐 이렇게 농약을 쳐가지고 재배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방에 많이 농축되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가공육이죠. 햄이라든가 뭐 이런 소시지, 가공육. 그리고 조리할 때 너무 태우는 형식 있죠. 태우는 형식. 그런 것들은 이 발암물질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도 뭐 삶아 먹는 게 좋다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체질이 상상화돼서 뼈에서 자꾸 이 칼슘들을 갖다 쓰기 때문에 뼈가 많이 약해지는 이러한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잘 커버하는 식의 식습관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곡체식을 많이 하더라도 균형 있게 하는 식습관이 좀 중요하죠. 통곡물을 많이 먹어야 해요. 정제한 거 말고. 야채도 통야채, 뭐 뿌리, 줄기, 잎 이런 것을 다 같이 먹는 식으로. 과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껍질 같은 걸 안 까면은 농약이 많을까봐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뭐 잘 씻으면은 됩니다. 잘 씻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제거하는 이러한 물질들도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연구해 보면은. 중요한 거는 섬유질을 많이 먹기 때문에 농약을 조금 더 먹더라도 그 깎아서 먹는 것보다 잔류 농약은 몸에 더 적습니다. 그런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현미를 먹으면 예를 들면은 농약을 좀 먹더라도
그 섬유질이 농약을 다 흡착해서 내보낸다 이거지. 그래서 백미 먹을 때보다 오히려 몸속에 잔류 농약은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껍질째 먹는 이런 그 습관이 중요하죠.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경우는 이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이런 게 많잖아요. 그 지방의 부족분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재료죠. 이런 균형 잡힌 곡채식을 위주로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채식의 단점을 많이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하더라도 건강한 육식을 하는 게 중요하죠. 저탄고지를 통해 가지고 좋아진 사람들이 이제 TV에 소개됐는데 보면 이 사람 보면은 하여튼 1, 2년 만에 55kg를 빼고 이 사람은 16kg를 뺐어. 9개월 만에. 고기를 많이 먹고 저탄고지식을 해가지고 살을 많이 뺐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잘 분석해 보니까 고기를 많이 먹더라도 하루 칼로리 섭취가 일반인보다 적어요. 그리고 이 보면 알겠지만 야채도 많이 곁들여 먹어. 저탄고지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고기를 채식하는 사람보다 먹는다 뿐이지 자연식에 가까워. 그게 핵심이야. 제가 보니까요. 식생활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여러 가지 뭐 가공식, 뭐 인스턴트식 그런 것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좋아지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먹을 때도 이렇게 야채와 많이 곁들여서 균형 잡히게 먹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조리할 때 이제 대부분 이런 유해 물질이 잘 생기지 않는 이런 조리법도 고안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곡채식을 많이 하고 어류나 육식 이런 순서로 생활하면서 편하게 그냥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그 정도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육식은 되도록 일부러 막 찾아 먹을 필요는 없고 먹을 일 있으면은 먹는 정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곡채식 위주로 많이 하시고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많거든요. 그리고 좀 뭐 가끔 진짜 먹고 싶을 때는 맛있게 잘 요리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죠. 두 번째 정식법의 원리는 야생 음식을 주로 드셔야 됩니다. 야생일수록 생명력이 강하다. 이게 식물이든 뭐 동물이든 간에 야생에서 자라고 방목된 게 생명력이 강하죠. 재배한 것들은 보면은 비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랐기 때문에 생명력이 아무래도 강하지 못합니다. 지력도 이제 많이 떨어지고 거듭해서 비료를 쓰다 보면 지력이 많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동물들을 보면은 사육하는 방식이잖아요. 사육하는 방식. 그리고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재배한 것들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고기 질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죠. 제가 또 이렇게 공부하다가 놀란 거는 그 질이 안 좋은 것들이 더 비싸고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기 사이에 지방이 많을수록 좋아하죠. 그 마블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마블링에 대한 TV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마블링이 많이 생기려면은 이렇게 사육을 해야 돼. 사육을 해서 옥수수를 먹이면서 빨리 키워야 돼요. 빨리 키워야 이 지방이 많이 생겨요. 이 방목에서 키운 것들은 운동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블링이 많은 고기가 등급이 높아요. 가격이 몇 배 비쌉니다. 뭐 이렇게 뭐 A 플러스 등급이 있고 뭐 있더라고요. 그 마블링이 많을수록 등급이 높은데 가격이 뭐 조금 차이도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은 마블링 많은 고기가 뭐 한 마리에 900만 원이라면은 마블링 적은 소는 300만 원밖에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처음에 옥수수를 먹이면서 키우다가 사육업자들이 좀 만들어낸 신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일반 국민들이 또 협조를 한 거지. 왜냐면 지방 맛에 중독이 돼가지고 지방이 많으면 좋다고 이제 일반 국민들도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고기를 먹을수록 여러 가지 이제 인공 물질이 많이 포함된 고기일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가공식품들은 인공 첨가물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몸의 세포에 좋지 않는 작용을 많이 하죠. 현대인들이 가공식품 혹은 패스트푸드를 상당히 즐겨하거든요. 가공되면 될수록 당 위주의 음식만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을 통해서 탄산음료라든가 뭐 과자라든가 빵이라든가 음료수 이런 거 많이 드시죠? 가행당 섭취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가행당 섭취를 하면은 췌장에 많이 무리를 일으키고 당뇨병이 발생하기 쉽죠. 당뇨병은 너무 가행 영양이 투입되니까 몸이 이제 저항하는 거지. 영양이 너무 많다. 더 넣지 말라 하는 몸의 신호죠. 그게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죠?
나와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그 외에 이제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에 다양한 이런 화학 첨가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화제, 색소, 조미료, 항미료, 발색제, 색깔 좋게 하는, 때깔 좋게 하는 발색제, 뭐 방부제, 오랫동안 유통되려면은 이거는 뭐 필수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담은 용기들이 대부분 보면 플라스틱, 뭐 비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런 그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쓰레기 음식이라고 하죠. 쓰레기. 정크푸드. 되도록이면 이제 자연식 하셔야 되고, 자연식 중에서도 주로 이제 야생에서 생산된 거. 물론 뭐 그런 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주변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 먹는 노력이 좀 필요하죠. 육식도 뭐 방법한 게 좋은데, 그런 거 찾기 쉽진 않지만 뭐 그런 걸 유통하는 루트가 또 있죠.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연의 음식들을 찾아서 먹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생식하고 이제 하식도 문제가 여기 생기죠. 거기에 대한 또 장단점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사실 우리가 익히지 않을수록 거기에 뭐가 많겠어요? 생명력이 많겠죠. 살아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음식 소화에 이제 도움이 되는 효소라든가, 또 익히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이런 깊은 맛이 있어요. 사실 생식에. 입맛이 중독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몸의 기능들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으면은 자연에 아주 그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 오묘한 맛이 있어요. 이 몸이 가벼워지고 체력이 향상되고, 음식물은 적게 먹지만 피로도 감소하고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꾸준히 잘 실천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몸의 기능들, 본능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후각, 미각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하게 되죠. 씨앗이라든가 뭐 현미라든가 이런 너무 딱딱해서 좀 먹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종류에 따라 뭐 너무 쓰거나 비리거나 이런 좀 맛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육식 같은 경우는 결합 조직이 이렇게 파괴가 되고, 채식 같은 경우는 세포막이 파괴가 돼서 좀 소화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생식하면은 소화에 약간 불편을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사실 뭐 별 차이는 못 느꼈고, 오히려 살아있는 거 먹을 때 오히려 더 배가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근거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럼 많이 씹다 보면 좀 체화가 좀 많이 마모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좀 단점이 있죠. 좀 안 익혀도 쉽게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되도록 안 익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암이 걸려가지고 제가 집에 모시고 치료를 좀 한 적이 있는데, 반찬이 전부 뭐 당근 썰어놓고 오이 썰어놓고 뭐 배추김치 무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먹고 어떻게 암이 나냐. 그 자꾸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바로 치료식이라고. 암 치료하는 식품이라고 내가 강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채식을 많이 강조하는 의사들, 이상구 박사, 기타 그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를 내가 듣게 하고는 혼자 출근했거든요. 혼자 열심히 받는가 봐. 열심히 보고는 이제 그때부터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 뭐 반찬을 하기 싫어서 혹은 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건강식이라서 이걸 주는구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되도록 뭐 생거 많이 드실 수 있으면은 꼭꼭 씹어 먹으면 괜찮아요. 꼭꼭 씹어 먹으면 이런 문제 다 해결됩니다. 맛없고 뭐 이렇게 소화에 무리가 가고 이런 게 많이 해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되도록 뭐 살아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맛있게 조리해서 먹기 쉽고 맛있는 거는 조리도 또 잘해서 먹으면 되죠. 너무 또 뭐 이게 좋다고 해서 이것만 고수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발효식품은 뭔가 하면은 이것도 자연 미생물에 의해서 진행된 음식물의 연금술이거든요. 변화거든. 자연의 선물이야. 미생물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물질의 변화가 고차원적으로 일어난 식품들이에요. 유산균의 작용에 의해서 이런 항균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저장성도 좋아지고, 발효 과정에서 아미노산, 핵산 이런 물질들이 많이 생겨서 영양도 풍부해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발효 미생물이 증식이 돼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한국 음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예요. 코로나 특히 이후에 한국 음식이 면역력에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유럽에서 지금 열풍입니다. 지금 독일에서 일본 음식 판매보다 지금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영국 보면은 가디언지에서 이제 김치도 이렇게 소개하고,
김치 이용한 팬케이크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엄청나게 지금 열풍입니다. 유럽에서. 주로 이제 김치, 장류, 젓갈, 식초 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발효식품이죠. 이 술도 일종의 발효식품인데 요것도 이제 적당히 잘 이용하면은 이제 약이 돼요. 근데 이제 과음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적당히만 잘 이용하면은 혈액순환을 돕는 약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건강식품이잖아요. 건강식품이 요즘에 상당히 또 얘기가 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적절하게 드셔야죠. 적절하게. 특히 이제 우리가 건강에 안 좋을 때 약을 대신할 수 있는 효능을 나타내는 것들이 자연식품 중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좀 자연식품을 이용할 필요가 있죠. 착즙이나 정제, 법제에 의해서 영양을 고농축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적은 양으로 그 영양을 부족분이라든가 필요한 거를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어떤 특정 질병이 났을 때 특히 집중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약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가끔씩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이용하는 것도 괜찮죠. 저는 유산균이나 뭐 오메가3, 혈액을 맑게 하는 거,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 그 다음에 면역력 강화에 좋은 뭐 홍삼, 이런 것들이 좀 좋다고 생각돼요. 저도 이런 것들은 가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먹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진 않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먹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은 몸이 이제 좀 스스로 적응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능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공급해버리면은 몸이 일을 안 하죠. 그죠? 몸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몸에 만들어내는 기능이라든가 흡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먹진 않고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영양 부족보다는 가행 때문에 병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병적으로 의존하거나 찾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약은 되도록 안 먹으면 좋죠. 꼭 필요할 때 응급 처방으로, 위급할 때 되도록 안 먹는 게 좋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학적으로 처리한 거기 때문에 증상은 해결해 주지만 지속적으로 공급하다 보면은 몸에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먹으면. 불이 났는데 물로 우리가 불을 껐어. 그 불을 껐으면 빨리 집안 정리해야 되는데 집안 정리할 생각 안 하고 계속 물을 갖다 부으면은 물 때문에 이제 망하죠. 그런 폐해를 지금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죠. 원래 몸이 가진 그런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자기 몸을 근본적으로 약이나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포브레인 생활 건강을 관리하세요.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맥두리, 배풀이, 철산봉, 목풀이, 당신을 100세 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에너지 오르가즘과 명도, 명기 훈련, 배편한 복내 건강법, 수주천 에너지 순환 완성반, 힐링 프렌즈 명상, 성, 몸, 마음, 영혼의 완전 건강과 행복을 주는 포브레인 생활 수행.